다들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피고름 흐르는 똥개를 전 재산을 털어 샀으니까요. 하지만 청년은 그저 묵묵히 병든 개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충격적인 반전. 녀석의 뱃속에 숨겨져 있던 기막힌 비밀이 청년의 가난한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세상의 비웃음을 통쾌하게 날려버린 사람 볼 줄 아는 청년의 인생 역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칠성이라는 젊은이가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첩첩산중이라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지만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인심이 후하여 사람들은 비록 가난해도 서로를 의지하며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어찌나 효성이 지극하고 마음씨가 고운지 마을 사람들은 그를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그 나무를 장에 내다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어머니의 약값과 반찬을 챙기는 것을 한 번도 게을리하지 않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여 마을 사람들이 겨울채비를 서두르던 무렵이었습니다. 칠성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게한 가득 택감을 짊어지고 아랫마을 장터로 향했는데 그날따라 장터는 추수를 끝낸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흥정하는 소리와 떡장수의 구성진 외침,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가 어우러져 장터는 활기가 넘쳤지만 칠성의 마음은 그리 가볍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이 날로 심해져 약을 지어야 했고 다가올 겨울을 나려면 쌀독도 채워야 했기에 오늘 가져온 나무를 제값을 받고 팔아야만 한다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나무를 내려놓은 뒤 손님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언손을 호호 불었습니다. 다행히 칠성이 해온 나무는 굵기가 적당하고 잘 마른 참나무라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의 눈에 금방 띄어 생각보다 빨리 팔릴 수 있었습니다. 칠성은 나무 판 돈을 엽전 꾸러미에 꿰어 품속 깊이 소중하게 갈무리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이제 어머니에게 드릴 고등어 한 손과 약재를 사러 약재상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터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험악한 욕설이 들려와 칠성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평소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꺼리는 칠성이었지만 그 소리가 워낙 요란하고 비명소리 같은 것이 섞여 있어 호기심과 걱정스러운 마음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빙 둘러선 그곳에는 험상궂게 생긴 떠돌이 장사꾼 한 명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개 한 마리를 묶어두고 매질을 하려는 참이었습니다. 그 개는 털이 거의 다 빠져 붉은 피부가 흉하게 드러나 있었고 온몸에는 부스럼이 가득하여 냄새가 진동을 하는 데다 제대로 서 있을 힘조차 없는지 바닥에 납작 엎드려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장사꾼은 구경꾼들을 향해 이 개가 밥만 축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짐승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든 헐값에라도 사가지 않으면 당장 잡아먹거나 강물에 던져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개의 끔찍한 몰골을 보며 코를 막고 혀를 차거나 재수 없으니 저리 치우라며 손사래를 칠 뿐 아무도 그 개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그 처참한 광경을 보자마자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은 개의 앙상한 갈비뼈 때문이 아니라 그 개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짐승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개의 눈동자는 깊고 맑았으며 마치 칠성을 향해 무언가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그윽한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어머니를 모시며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저토록 애처로운 생명이 사람들 앞에서 조롱당하고 학대받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인파를 해치고 앞으로 나서며 장사꾼의 채찍든 팔을 가로막았고 그 순간 주변에 소란스러웠던 공기가 일순간 조용해지며 모든 시선이 칠성에게 쏠렸습니다. 장사꾼은 갑자기 나타난 남루한 차림의 청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리며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그 개를 자신이 거두고 싶으니 값을 치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장사꾼의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스치고 지나갔고 그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짐짓 곤란한 척 연기를 하더니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습니다. 그가 부른 값은 병든 개 한 마리 값이 아니라 건강한 황소 한 마리를 사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액수였기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딱 벌리며 미친 짓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칠성 역시 장사꾼이 부른 엄청난 금액에 당황하여 잠시 말문이 막혔으나 바닥에 쓰러져 있는 개의 눈망울을 다시 보는 순간 마음을 굳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품속에 고이 간직했던 나무를 팔아 번 돈과 그동안 어머니 약값을 위해 한 푼 두 푼 모아두었던 전 재산이 든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는 동안 칠성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당장 올겨울 어머니의 약을 살 수 없고 끼니를 걱정해야 할 판이었지만 지금 이 개를 외면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알 수 없는 확신이 가슴속에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결국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전 재산이 든 주머니를 통째로 꺼내어 장사꾼의 손에 쥐어주었고 장사꾼은 돈을 확인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챙겨 넣으며 희죽 웃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칠성이 정말로 돈을 건네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저런 멍청한 놈이 어디 있느냐고 대놓고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멀쩡한 소를 사도 모자랄 판에 곧 죽을 병든 개를 그 돈 주고 사다니 칠성이가 드디어 미쳤구나 하는 비난과 조롱 섞인 말들이 칠성의 귓가에 따갑게 꽂혔습니다. 장사꾼은 행여나 칠성이 마음을 바꿀까봐 서둘러 개의 목줄을 칠성에게 던지듯 넘겨주고는 인파 속으로 잽싸게 사라져버렸고 칠성은 덩그러니 남겨진 채 더럽고 냄새나는 개를 품에 안아야 했습니다. 개는 칠성의 품에 안기자 안도했는지 끙하는 낮은 신음과 함께 칠성의 가슴팍에 머리를 기대었고 칠성은 개의 체온을 느끼며 복잡한 심경을 애써 눌러야 했습니다. 장을 보러 왔던 같은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어리석은 행동을 보고 혀를 끌끌 차며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뭐라 변명할 것이냐며 걱정 반, 비난 반의 말을 던졌습니다. 어떤 이는 칠성의 어깨를 툭 치며 자네, 귀신에 홀린 게 아니라면 어찌 이런 짓을 했나. 저 개는 오늘 밤을 넘기기도 힘들어 보이네. 라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칠성은 그들의 말에 대꾸할 기운도 없이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병든 개를 소중히 감싸 안은 채 서둘러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지만 칠성은 품 안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심장 박동을 지키는 것이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훨씬 멀고 험하게 느껴졌는데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 주위는 어둑어둑해지고 찬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빈지게 대신 병든 개를 안고 걷는 칠성의 팔은 떨어져 나갈 듯 아팠고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그는 잠시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길가에 핀 억새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칠성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듯 서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밤공기를 갈랐습니다. 칠성은 혹시라도 개가 오는 도중에 숨이 끊어질까봐 겉옷을 벗어 개를 감싸고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주며 조금만 참아라. 이제 곧 따뜻한 집에 도착한다. 라고 끊임없이 속삭여 주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밤냄새가 풍겨왔지만 칠성은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생각에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장터에서 있었던 일은 발 없는 말이 되어 벌써 마을에 퍼졌는지 우물가에 모여있던 안악들이 칠성을 보자마자 입을 가리고 수군대며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인사를 건넸을 이웃들이 오늘은 그를 피하거나 딱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개구쟁이 아이들은 칠성의 뒤를 졸졸 따라오며 비싼 똥개산, 바보 칠성이 라고 놀려대며 돌멩이를 걷어찼습니다. 칠성은 그런 모욕을 묵묵히 견디며 오직 집에서 자신을 기다릴 어머니 생각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칠성의 집 살인문 앞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문 밖까지 나와 목을 길게 빼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마당에 들어서는 아들의 품에 쌀이나 생선 대신 더러운 거적 같은 것이 들려있는 것을 본 어머니는
눈을 의심하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칠성은 죄송한 마음에 무릎을 꿇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칠성의 품에 안긴 것이 다 죽어가는 병든 개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기가 막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아들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은 어머니의 꾸지람이 떨어질 것이라 각오하고 눈을 질끈 감았으나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네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 살아있는 목숨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내 심성이니 어쩌겠느냐. 들어오너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아들을 탓하기보다는 그 착한 마음을 이해하려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칠성은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고 병든 개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냉기가 돌았지만 칠성은 아랫목에 낡은 이불을 깔고 개를 조심스럽게 눕혔고 어머니는 부엌으로 나가 남은 찬밥이라도 끓여오겠다며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칠성은 누워있는 개를 보며 자신이 오늘 한 일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 내일 당장 닥쳐올 가난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칠성은 미지근한 물을 떠와 수건을 적셔 개의 더러운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는데 닦으면 닦을수록 개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습니다. 털이 빠진 자리에는 진물이 흐르고 있었고 뼈마디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어 손을 대기조차 조심스러웠지만 칠성은 정성을 다해 구석구석을 닦아내었습니다. 개는 칠성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움찔거렸지만 이내 편안함을 느끼는지 가느다란 숨을 내쉬며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칠성은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니 안심하고 푹 자거라. 이름은 털 색깔이 누런 빛이니 누렁이라고 하자 라고 말하며 개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누렁이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들은 듯 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한번 까닥였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온 묽은 미음을 숟가락으로 떠서 누렁이의 입에 넣어 주었지만 누렁이는 몇 번 핥는 심해만 할 뿐 제대로 삼키지를 못했습니다. 칠성은 밤새도록 누렁이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고 마른 입술을 적셔주었는데 창밖에는 거센 바람이 불어 문풍지가 요란하게 떨렸습니다. 칠성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멈추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이 배고픈 것보다 누렁이가 차가운 방바닥에서 숨이 맺힐까봐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시며 가끔씩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와 칠성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지만 칠성이네 집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 병든 개를 상전처럼 모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칠성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기웃거리며 쑥덕거렸습니다. 저 집은 이제 망조가 들었어. 귀신 들린 개를 집 안에 들였으니 온전할 리가 있나? 라는 악담이 담 너머로 들려왔지만 칠성은 귀를 닫고 오직 누렁이를 살리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산에 가서 약초를 캐다가 다려 먹이기도 하고 자신의 밥을 덜어 죽을 쑤어 먹이기도 했지만 누렁이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칠성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누렁이는 하루 종일 눈을 감고 누워만 있었고 가끔씩 고통스러운 듯 끙끙 앓는 소리를 내어 칠성의 애간장을 녹였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툭감도 떨어져 가는데 칠성은 일하러 갈 생각도 하지 않고 개 간호에만 매달리니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심지어 마을에 짓궂은 아이들은 칠성의 집 담장에다 개 아범네 집 바보 칠성 같은 낙서를 해놓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칠성은 그런 낙서를 지우며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 누구를 원망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욕심쟁이로 소문난 덕배 영감이 칠성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마당에 나와 있는 칠성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덕배는 비단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이복의 칠성아, 네가 그 비싼 돈을 주고 산 개가 어디 금송아지라도 낳는다더냐. 꼴을 보니 며칠 못 가 초상을 치르겠구만. 이라며 껄껄 웃어댔습니다. 덕배의 하인들도 주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칠성을 조롱했고 그 소란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구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제게는 가족과도 같은 생명입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점잖게 대꾸했습니다. 덕배는 칠성의 대꾸가 가짠다는 듯이 콧방귀를 뀌며 가족, 내 어미 굶는 건 생각 안 하고
개새끼만 챙기는 게 가족이냐? 멍청한 놈 같으니라고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덕배의 말은 칠성의 가슴 깊은 곳을 찔러 아프게 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칠성은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다시 한번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방으로 들어와 누렁이의 맑고 깊은 눈동자와 마주칠 때면 이상하게도 모든 시름이 사라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칠성이 완전히 실성했다는 소문이 기정사실처럼 굳어져 갔습니다. 칠성은 장터에 나가는 것도 그만두고 집안에 틀어박혀 개만 돌보았기에 집안 형편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워졌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아졌고 밤에는 냉방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칠성은 꿈속에서 환한 빛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신비한 꿈을 꾸었는데 깨어보니 누렁이가 칠성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누렁이가 기운을 차린 모습을 본 칠성은 뛸 듯이 기뻤지만 이것이 단순한 회복인지 아니면 더 큰일의 전조인지 알 수 없어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누렁이는 여전히 비쩍 말랐지만 눈빛만은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칠성이 주는 물을 받아먹으며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고 칠성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멸과 조소만이 가득했습니다. 칠성은 굳게 닫힌 살인문을 바라보며 언젠가 진심이 통하고 이 병든 개가 건강해져서 보란듯이 마당을 뛰어노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거둔 이 병든 개 뱃속에 세상을 놀라게 할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곧 마을 전체를 뒤흔들 큰 사건을 몰고 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람이 유난히 스산하게 불던 어느 날 저녁, 마을 어귀에 낯선 노스님 한 분이 나타나 칠성의 집 쪽을 유심히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스님의 눈길은 허름한 초가집 지붕을 넘어 방 안에 누워있는 누렁이에게 닿아 있는 듯했고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칠성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다가 문득 느껴지는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고 살인문 너머로 자신을 응시하는 스님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칠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기이한 인연의 시작이었음을 칠성은 그때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낯선 스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고 하던 일손을 멈춘 채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스님은 낡은 가사와 해진 집신을 신고 있었지만 그 풍채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맑은 기운이 서려 있어 칠성은 저도 모르게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님은 합장을 하며 지나가던 과객인데 목이 몹시 마르니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겠소? 라고 물었고 목소리는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차분하고 그윽했습니다. 칠성은 누추한 곳이라 대접할 것이 물밖에 없습니다만 어서 들어오십시오. 라고 말하며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 깨진 밭가지에 시원한 물을 가득 떠왔습니다. 스님은 칠성이 건넨 물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만족스러운 듯 긴 숨을 내쉬며 칠성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물맛이 아주 달고 시원하구려. 주인장의 마음씨가 고우니 물맛도 이리 좋은 모양이요. 스님의 칭찬에 칠성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는데 그때 스님의 시선이 열린 방문 틈으로 보이는 누렁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칠성은 혹시라도 스님이 병든 개를 보고 불결하다며 타박을 하지 않을까 걱정되어 슬그머니 문 앞을 가려섰지만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칠성을 옆으로 비켜서게 했습니다. 스님은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방 안에 누워있는 누렁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저 녀석 참으로 기이하게 생겼구나. 겉모습은 다 죽어가는 병든 개로 보이나 그 속에 품은 기운은 예사롭지가 않아. 스님의 뜬금없는 말씀에 칠성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스님, 이 개는 제가 장터에서 매맞던 것을 불쌍히 여겨 데려온 것입니다. 혹시 저 녀석이 살 가망이 있어 보이십니까? 칠성의 간절한 물음에 스님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늘에 달린 일이나 저놈은 제 명을 다하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을 걸세. 다만 자네가 겪어야 할 시련이 아직 남아있으니 그것이 걱정이로군. 스님의 말은 알쏭달쏭하여 칠성은 도무지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으며 칠성에게 한 걸음 다가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저 개는 보통 개가 아니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게나. 뱃속에 든 것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반드시 자네의 그 착한 마음에 보답할 날이 올 것이야. 칠성은 뱃속에 든 것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지만 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돌아서서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칠성이 급히 대문 밖으로 따라 나가 보았지만 스님은 마치 바람처럼 호련히 사라져버렸고 마을 어귀에는 억새풀만 무성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다녀간 뒤로 칠성의 마음에는 묘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자리 잡게 되었는데 어머니에게 스님의 말씀을 전하자 어머니 또한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뱃속에 든 것이라니? 설마 저 개가 새끼라도 쳤다는 말이냐? 저렇게 비쩍 마른 몸으로 새끼를 벤다는 게 말이 되느냐? 어머니의 말씀대로 누렁이는 암컷도 아니었고 배가 부르기는커녕 등가죽이 배에 붙을 정도로 말라 있었기에 스님의 예언은 도무지 현실성 없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스님의 깊은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누렁이를 더욱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고 산골 마을은 온통 하얀 눈 세상으로 변해 고립되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이자 칠성은 나무를 하러 산에 오르기도 힘들어졌고 집안의 땔감은 바닥을 드러내어 냉골에서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칠성은 낡은 이불을 겹겹이 덮어 어머니와 누렁이를 감싸주고 자신은 밤새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꺼져가는 불씨를 지키며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식량도 점점 줄어들어 하루에 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누렁이의 식욕은 날이 갈수록 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만 겨우 받아먹던 누렁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죽 한 그릇을 개눈 감추듯 먹어치우더니 나중에는 칠성과 어머니가 먹을 목까지 탐을 내며 밥그릇을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배가 좇는 것은 참을 수 있었으나 늙으신 어머니가 드실 밥까지 줄여가며 개를 먹여야 하는 상황이 되자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굶주린 누렁이가 애처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끙끙거릴 때면 칠성은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자신의 밥을 덜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먹어대는데도 누렁이의 몸은 여전히 앙상하기만 했고 먹은 것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 칠성의 근심은 깊어만 갔습니다. 마을에는 칠성 4개가 귀신 들린 개라서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고 집안의 복을 먹어치운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개는 먹어도 배가 안 부른 아귀 귀신이 씌었대. 칠성이 놈이 그 개 때문에 집안 다 말아먹고 굶어 죽게 생겼어.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쑥덕거렸고 칠성이 지나갈 때면 재수 없다며 소금을 뿌리는 사람까지 생겨났습니다. 칠성은 억울하고 서러웠지만 누렁이를 데려온 것은 자신의 선택이었기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 묵묵히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술푸는 부자 덕배가 털이 번지르르한 가죽신을 신고 하인들을 대동하여 칠성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덕배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쥐며 아이고 냄새야. 이 집구석은 개냄새, 가난 냄새가 섞여서 숨을 쉴 수가 없구나 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칠성이 마루로 나와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묻자 덕배는 칠성을 깔보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거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내 듣자 하니 네가 끼니도 못 잊는다지. 내가 자비를 베풀어 쌀 한 가마니를 줄 테니 저 밥만 축내는 개를 나에게 넘겨라. 덕배의 뜬금없는 제안에 칠성은 의아해하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덕배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저 개가 먹성은 좋은데 살은 안 찐다니 분명 뱃속에 뭔가 특별한 내장이라도 들어있는 게야. 보신탕을 해먹으면 정력에 좋다는 소문이 있어서 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칠성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가족처럼 여기는 누렁이를 잡아먹겠다며 흥정을 하러 온 덕배의 태도는 칠성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무리 가난해도 가족을 팔아 쌀을 살 수는 없습니다. 당장 나가주십시오. 라고 소리쳤습니다. 평소 순하기만 하던 칠성이 벼락같이 화를 내자 덕배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덕배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내 이놈 호의를 베풀어도 지랄이구나. 굶어 죽어도 내 알 바 아니다. 두고 보자. 내 반드시 저 개 가죽을 벗겨 깔고 앉을 테니 라고 악담을 퍼붓고는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덕배가 돌아간 뒤 칠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에 주저앉았고
방 안에서는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길게 흘러나왔습니다. 칠성은 방문을 열고 누렁이를 바라보았는데 누렁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저 밥그릇을 핥고 있어 칠성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누렁이의 상태가 급격히 이상해지기 시작했는데 먹은 것을 소화시키지 못하는지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혹시 덕배가 저주라도 퍼부은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몹쓸 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덜컥 겁이 났습니다. 누렁이는 고통스러운지 밤새도록 컹컹 짖지도 못하고 끙끙 앓는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찬바람 소리와 섞여 칠성의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칠성은 밤새 누렁이의 배를 문지르며 미안하다. 내가 능력이 없어 너를 배불리 먹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아프게 하는구나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렁이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불러와 나중에는 네 다리로 서 있기조차 힘들 만큼 거대해졌습니다. 앙상한 몸의 배만 남산만하게 부풀어 오른 모습은 누가 봐도 기괴하고 흉측하여 칠성조차도 가끔은 섬뜩한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칠성아, 저게 혹시 복수가 찬 것은 아니냐? 마을 사람들 말대로 정말 귀신이 든 것은 아닌지 무섭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칠성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닙니다 어머니. 스님께서 뱃속에 든 것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라고 어머니를 안심시켰지만 정작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아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소문은 더욱 악화되어 이제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칠성을 보면 전염병 환자 대하듯 피했습니다. 칠성은 철저하게 고립되었고 장터에 나무를 팔러 가도 아무도 그의 나무를 사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놈 나무에는 재수 없는 귀신이 붙어 있다는 헛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칠성은 나무를 팔지도 못하고 다시 짊어지고 돌아와야 했고 칠성의 집살독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어 텅 비어버렸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칠성은 마당에 눈을 쳐다보며 하염없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칠성은 누렁이가 평소와 다른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을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그것은 고통에 찬 신음이 아니라 무언가 목에 걸린 듯 킥식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칠성이 급히 불을 켜고 들여다보니 누렁이는 입을 크게 벌리고 헛구역질을 하고 있었고 부풀어 오른 배가 요동을 치며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누렁이가 잘못될까봐 등을 두드려주고 입안을 살펴보려 했지만 누렁이는 칠성의 손을 밀어내며 괴로워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도 잠에서 깨어 무슨 일이냐, 개가 숨이 넘어가느냐 라고 다급하게 물으시며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칠성은 식은땀을 흘리며 어머니, 누렁이가 이상합니다. 배가 터질 것만 같아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창밖에서는 갑자기 거센 돌풍이 불어와 방문이 덜컹거렸고 어디선가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댔습니다. 마치 누렁이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맞추어 천지 만물이 함께 동요하는 듯 했습니다. 누렁이의 눈은 뒤집힐 듯 희번덕거렸고 칠성은 공포와 걱정으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누렁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몸을 비틀며 바닥을 긁어댔고 그 소리가 칠판을 긁는 듯 소름 끼치게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칠성은 누렁이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누렁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너무 뜨거워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누렁아, 정신 차려라. 제발 죽지만 마라. 칠성은 울부짖으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누렁이의 목구멍에서 무언가 꿀렁하고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방 안 전체를 환하게 밝히는 서광이 누렁이의 입 틈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등잔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찬란하고 신비로운 빛이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눈부신 빛은 마치 한여름 대낮의 태양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강렬하여 칠성과 어머니는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어 손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 빛은 차가운 냉기가 감돌던 방 안을 순식간에 따뜻한 온기로 채웠고 벽 틈으로 스며들던 황소바람마저 잠재우는 듯한 기이한 힘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손가락 사이로 조심스럽게 누렁이를 살펴보았는데 누렁이의 입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주먹만한 크기의 영롱한 구슬이었습니다. 그 구슬은 바닥에 떨어져 구르지 않고 공중에 살짝 떠 있는 듯 신비롭게 회전하며 오색 찬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는데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렁이는 구슬을 토해내자마자
거칠게 몰아쉬던 숨이 거짓말처럼 편안해졌고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표정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누렁이의 몸을 뒤덮고 있던 더럽고 병든 가죽이 마치 허물을 벗는 매미처럼 등 쪽에서부터 쩍 하고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과 어머니는 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갈라진 틈 사이로는 눈이 부시도록 윤기가 흐르는 황금빛 털이 보였고 병든 껍질이 스르르 벗겨져 나가자 그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의 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누렁이는 앙상했던 갈비뼈는 온데간데 없고 탄탄한 근육과 기름진 털을 가진 위풍당당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털은 마치 금가루를 뿌려놓은 듯 반짝였고 흐릿하고 슬퍼 보이던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하게 빛나며 총기가 가득했습니다. 누렁이는 몸을 부르르 털어 남은 껍질 조각들을 털어내고는 칠성에게 다가와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얼굴을 비벼댔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좋은지 칠성이 뒤로 벌러덩 넘어질 뻔할 정도였으니 방금 전까지 죽어가던 개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누렁이의 황금빛 털을 쓰다듬으며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부처님이 도우신 게야. 산신령님이 보살피신 게야. 우리 누렁이가 이렇게 잘생긴 놈일 줄 누가 알았겠느냐. 어머니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고 칠성 역시 벅차오르는 감동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칠성은 바닥에 놓인 구슬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는데 구슬은 뜨겁지 않고 체온처럼 따스했으며 손바닥에 닿는 순간 온몸의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상쾌한 기운이 전해져 왔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신 뱃속에 든 것이 바로 이 신비한 여의주였음을 그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슬의 빛은 밤이 깊도록 사그라들지 않아 칠성의 집은 등잔불 하나 켜지 않고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칠성은 혹시라도 밖으로 빛이 새어나가 마을 사람들이 볼까 염려되어 문풍지를 꼼꼼하게 단속하고 이불로 창문을 가렸습니다. 누렁이는 이제 완전히 기운을 차려 방 안을 껑충껑충 뛰어다녔고 칠성과 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듯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여 칠성의 뱃속에서 다시 꼬르륵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며 허기가 밀려왔습니다. 쌀독은 비어 있었고 당장 내일 아침 먹을 거리조차 없는 형편이었기에 기쁨 뒤에 다시금 걱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칠성은 무심코 손에 쥐고 있던 구슬을 빈 쌀독 위에 올려두고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그때 쌀독 안에서 쏴 하는 소나기 오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칠성이 쌀독 안을 들여다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구슬이 빛을 발할 때마다 쌀독 바닥에서 하얀 쌀알들이 샘물 솟듯이 퐁퐁 솟아나 순식간에 독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칠성은 자신의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쌀은 어느새 독을 가득 채우고 흘러넘쳐 부엌 바닥으로 우수수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나와보세요. 쌀독에 쌀이 넘쳐납니다. 칠성의 다급한 외침에 달려나온 어머니는 부엌 바닥에 하얗게 쌓인 쌀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이냐. 도깨비 방망이라도 얻은 것이냐.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쌀을 한 줌 쥐어보셨는데 그것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최상품 캡쌀이었습니다. 칠성은 구슬이 재물을 불려주는 신기한 보물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구슬을 얼른 집어들어 품속에 갈무리했습니다. 구슬을 쌀독에서 꺼내자 쌀이 솟아나는 것은 멈추었지만 이미 쌀독은 뚜껑이 닫히지 않을 만큼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칠성네 집 굴뚝에서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진동을 하며 피어올랐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봉밥을 상에 올리고 비록 반찬은 김치 한 조각과 간장 종지뿐이었지만 칠성과 어머니에게는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은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칠성은 누렁이에게도 큰 바가지에 밥을 가득 퍼서 주었는데 누렁이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눈 깜짝할 사이에 밥을 먹어 치웠습니다. 배불리 먹고 난 어머니는 혈색이 돌아왔고 구슬을 몸에 지니고 있어서인지 고질병이던 기침도 뚝 그치고 허리 통증도 사라졌다며 신기해하셨습니다. 날이 밝자 칠성네 집에서 풍겨나오는 밥 냄새와 활기찬 기운은 금세 이웃집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아니, 저 집은 어제까지만 해도 굶어 죽네.
사내하더니 어디서 쌀이 나서 밥을 해먹는가? 혹시 칠성이가 밤손님 노릇이라도 한 거 아닌가?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고 칠성의 집을 훔쳐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당으로 나온 누렁이가 컹, 컹 하고 우렁차게 짖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맑은지 마을 전체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황금빛 털을 휘날리며 마당을 뛰어다니는 개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개는 또 어디서 난 거야? 칠성인에 있던 그 병든 똥개는 어디 가고 웬 사자 같은 놈이 저기 있나? 사람들은 칠성이 병든 개를 갖다 버리고 어디서 좋은 개를 훔쳐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칠성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여 당당하게 살인문을 열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누렁이는 칠성의 곁을 지키며 낯선 사람들이 다가오면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려 경계심을 드러냈는데 그 위용에 눌려 마을 사람들은 감히 칠성에게 말을 걸지도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만 했습니다. 소문은 발빠르게 퍼져 마을 어귀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덕배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칠성이 놈이 쌀밥을 해먹고 집에 황금개가 생겼다고? 덕배는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쌀 한 가마니에 사려고 했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하루아침에 팔자가 핀 칠성이 꼴을 도저히 봐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덕배는 분명 칠성이 자신을 속이고 무언가 꿍꿍이를 꾸몄다고 확신하며 하인들을 불러 모아 칠성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덕배의 눈에는 탐욕과 질투의 불길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칠성은 구슬의 힘을 빌려 어머니의 낡은 옷을 새 옷으로 바꿔드리고 구멍난 지붕을 고칠 집단을 마련하는 등 집안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슬은 쌀뿐만 아니라 엽전 몇 섬을 넣어두면 다음날 엽전이 수북하게 불어나는 신통방통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칠성은 이 보물이 하늘이 주신 기회라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큰 화를 입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함께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구슬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밖에서 발설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고 누렁이에게도 낯선 사람이 오면 절대 짖지 말고 얌전히 있으라고 일렀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지켜지기 어려운 법. 어젯밤 칠성의 집에서 새어나온 찬란한 빛을 본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밤늦게 마실을 다녀오던 옆집 할멈이 칠성네 방 문틈으로 쏟아지는 서광을 보고 도깨비 불이라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봤어. 그 집 방에서 해가 뜨는 것처럼 환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니까. 칠성이가 무슨 요술을 부리는 게 틀림없어. 할멈의 말에 사람들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고 칠성의 집을 둘러싼 신비한 현상에 대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칠성의 집 앞은 구경꾼들로 북적였고 개중에는 칠성에게 쌀을 좀 나눠달라고 떼를 쓰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칠성은 마음이 약해 곳간에서 쌀을 퍼다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씩 나눠주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습니다. 쌀의 품질이 워낙 좋고 윤기가 흐르자 사람들은 칠성이 어딘가에서 보물을 훔쳤거나 산적들과 내통하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의로 베푼 행동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상황에 칠성은 난감해하며 대문을 걸어 잠갔지만 사람들은 문을 두드리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 시각 덕배는 칠성의 집으로 향하면서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병든 개가 갑자기 황금개가 되고 쌀이 넘쳐난다? 이건 필시 그게 뱃속에 뭔가 있었던 게야. 그 스님놈이 헛소리를 한 게 아니었어. 덕배는 자신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깨달았고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칠성을 관아에 고발하여 도둑으로 몰거나 힘으로 뺏어서라도 그 보물을 차지하겠다는 검은 야욕을 품었습니다. 덕배는 몽둥이를 든 건장한 하인 셋을 앞세우고 위풍당당하게 칠성내 살인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놈 칠성아, 썩 나오지 못하겠느냐? 덕배의 고함 소리에 마당에 있던 구경꾼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고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며 칠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칠성의 곁에는 황금빛 털을 세운 누렁이가 늠름하게 버티고 서서 덕배를 노려보았습니다. 누렁이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일렁이는 것을 본 덕배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욕심에 눈이 멀어 두려움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내 이놈, 감히 양반을 속이고 도적질을 해. 내 놈이 훔친 그 개와 보물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칠성은 덕배의 억지 주장에 기가 막혔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고 또박또박 대꾸했습니다. 저는 도적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개는 제가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산 것이며 집안의 재물 또한 하늘이 주신 복입니다. 어르신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실 일이 아닙니다. 칠성의 당당한 태도에 덕배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늘이 준 복,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저놈을 당장 끌어내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라. 덕배의 명령에 하인들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칠성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 순간 얌전히 있던 누렁이가 하늘을 향해 포효하듯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아우. 그 소리와 함께 마른 하늘에 천둥이 치듯 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갑자기 칠성의 집 마당에 회오리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덕배와 하인들의 눈을 뜰 수 없게 만들었고 마당에 있던 흙먼지가 피어올라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덕배 역시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또 쓰며 꼴사나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먼지가 가라앉자 누렁이는 어느새 칠성의 앞을 막아서서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누렁이의 몸집은 평소보다 2배는 더 커진 듯 보였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덕배는 공포에 질려 입을 딱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칠성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이 모든 소동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진실을 밝히고 덕배의 탐욕을 꺾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칠성은 품속에서 빛나는 구슬을 꺼내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구슬이 밖으로 나오자마자 해질녘의 어스름한 마당은 다시금 눈부신 광채로 뒤덮였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저게 뭐야? 저게 바로 그 도깨비불이야 하고 소리쳤고 덕배는 그 빛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 저거다. 저게 내 것이다. 하며 발광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칠성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도둑질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거둔 병든 개가 저의 정성에 보답하여 준 선물입니다. 그런데 덕배 영감은 이것을 힘으로 빼앗으려 합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칠성의 외침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지만 덕배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저놈의 팔을 꺾어서라도 구슬을 뺏어라. 성공하면 쌀 10가마니를 주겠다. 라고 악을 썼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하인들이 다시 칠성에게 달려들었고 칠성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누렁이가 번개처럼 몸을 날려 하인들의 몽둥이를 공중에서 낚아채 물어뜯어 버렸습니다. 우지끈 뚝딱하는 소리와 함께 굵은 참나무 몽둥이가 지푸라기처럼 부러져 나갔고 하인들은 겁에 질려 칠성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이제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마을 사람들은 칠성과 누렁이 그리고 덕배 사이의 결판이 어떻게 날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칠성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덕배를 쏘아보았고 누렁이는 주인의 뜻을 받들어 언제든지 덕배를 응징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소동을 듣고 뒤늦게 나타난 촌장 어른이 인파를 헤치고 들어오면서 이게 대체 무슨 난리인가 하고 호통을 쳤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뒤였습니다. 과연 칠성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누렁이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지켜낼 수 있을지 마을 사람들의 눈과 귀가 모두 칠성의 입에 쏠려 있었습니다. 촌장의 우렁찬 호통 소리에 마당을 가득 메우던 소란스러움이 일순간 잦아들었고 사람들은 홍해 갈라지듯 양옆으로 비켜서서 촌장이 지나갈 길을 터주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긴 지팡이를 짚은 촌장은 위험 있는 걸음으로 다가와 칠성과 덕배 사이를 가로막고 섰는데 그의 눈빛은 늙었지만 매서워서 감히 누구도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없게 만드는 기운이 있었습니다. 촌장은 칠성의 손에 들린 영롱한 구슬과 씩씩거리는 덕배 그리고 산처럼 버티고 선 거대한 황금계를 차례로 둘러본 뒤 혀를 끌끌 차며 같은 마을 식구끼리 이게 무슨 망신스러운 꼴이냐고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덕배는 촌장이 나타나자 기세를 올리며 억울하다는 듯이 바닥을 치고 통곡하는 심엽을 하며 칠성이 요물 같은 개를 이용해 자신을 해하려 했다고 거짓을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배는 침을 튀겨가며 촌장 어른, 저놈이 원래 제가 찜해두었던 명견을 중간에서 가로채간 도둑놈입니다. 저 구슬도 본래 제 집에 들어올 복이었는데 칠성이가 훔쳐간 것이니 당장 돌려받게 해주십시오라고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배의 말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평소 그의 위세와 재력에 눌려 감히 나서서 반박하지 못하고 웅성거리기만 했습니다. 덕배는 자신이 불리해질까봐 하인들에게 눈짓을 주어 분위기를 조장하려 했고, 하인들은 맞습니다. 저 개는 원래 덕배 어르신 댁 마당에 묶여 있어야 할 놈입니다라고 맞장구를 치며 칠성을 압박했습니다. 칠성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촌장을 바라보며 진실을 말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칠성은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촌장 어른, 여기 계신 마을 분들이 모두 증인입니다. 장터에서 다 죽어가던 병든 개를 비싼 값을 치르고 데려올 때 저를 비웃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덕배 영감이 이제 와서 탐을 내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칠성의 말이 떨어지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었고 여기저기서 맞아 그때 칠성이더러 미쳤다고 했었지. 덕배는 냄새난다고 코를 막고 도망갔었잖아. 라는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여론이 칠성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덕배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붉게 달아올랐고 식은땀을 흘리며 눈동자를 굴리기 바빴습니다. 촌장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양쪽의 말을 모두 듣고 난 뒤 고개를 끄덕이며 칠성의 손에 들린 구슬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물건에도 임자가 있고 영물은 제 주인을 알아보는 법이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저 구슬과 개가 너를 따를 것이고 덕배의 말이 맞다면 덕배를 따르지 않겠느냐. 촌장은 명쾌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그 시험이란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구슬을 손에 쥐어보고 구슬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만천하에 확인시켜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덕배는 잠시 주저했지만 구슬만 손에 넣으면 쌀이 쏟아진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졌습니다. 제가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라고 소리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덕배가 탐욕스런 손을 뻗어 칠성에게서 구슬을 낚아채듯 가져가자 칠성은 순순히 구슬을 넘겨주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덕배는 구슬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자, 보아라. 이제 쌀독이 터져라. 쌀이 나올 것이다. 라며 쾌재를 불렀고 하인들은 미리 준비한 자루를 펼쳐들고 설레발을 쳤습니다. 하지만 덕배의 손에 들어간 구슬은 갑자기 빛을 잃고 시커먼 돌덩이처럼 변하더니 이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덕배는 이게 왜 이래? 하며 당황해했고 구슬은 차가워지다 못해 마치 불에 달군 쇠처럼 뜨겁게 변하며 덕배의 손바닥을 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뜨거워. 사람 살려. 덕배는 비명을 지르며 구슬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손바닥은 벌겋게 되어 물집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구슬은 검은 연기를 피어올리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고 마치 덕배의 탐욕을 꾸짖는 듯한 불길한 진동을 내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천벌을 받았다. 역시 주인은 따로 있었어. 라며 덕배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덕배는 고통과 창피함에 어쩔 줄 모르고 펄펄 뛰었고 하인들은 주인의 꼴을 보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치며 도망칠 궁리를 했습니다. 촌장은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차며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는 법. 내 놈의 마음이 검으니 보물도 돌로 변하는구나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번에는 칠성이 조용히 다가와 바닥에 떨어진 구슬을 향해 손을 뻗었는데 놀랍게도 칠성의 손이 닿기도 전에 구슬이 스스로 공중에 떠올라 칠성의 손바닥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구슬이 칠성의 손에 안기자 검은 기운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다시금 방금 전보다 더 찬란하고 따뜻한 오색 광채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고 덕배가 망쳐놓은 험악한 분위기를 순식간에 평화롭고 신성한 기운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칠성은 고맙다. 나의 진심을 알아주어서라고 속삭이며 구슬을 가슴에 품었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칠성의 곁을 지키던 누렁이가 천천히 덕배 쪽으로 걸어가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누렁이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고 이빨을 드러낸 모습은 산중의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기백을 뿜어내고 있어 덕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누렁이는 덕배를 물어뜯는 대신 덕배의 코앞까지 다가가 거대한 앞발로 땅을 쿵하고 내리찍었습니다. 그러자 땅이 울리며 덕배가 쓰고 있던 갓이 벗겨져 날아가 버렸고 덕배는 아이고 개님 살려만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빌며 납작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리며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승부는 났다. 칠성이가 이 구슬과 황금계의 진정한 주인임이 하늘과 땅에 증명되었다. 덕배, 내 놈은 마을의 평화를 깨고 선량한 이웃을 괴롭혔으니 당장 물러가 자중하거라. 만약 다시 또 칠성이를 해하려 든다면 그때는 마을 법도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이다. 덕배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벗겨진 갓을 주워들고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른 채 허둥지둥 대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인들도 주인을 따라 꽁무니가 빠지게 달아났고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의 통쾌한 웃음소리가 와하하 터져나왔습니다. 덕배가 사라지고 나자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긴장했던 칠성의 어머니도 방문을 열고 나와 아들의 손을 잡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칠성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저 때문에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 편을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겸손한 태도에 감동하여 그동안 칠성을 바보라고 놀리고 무시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뉘우치며 사과를 건넸습니다. 우리가 자네를 몰라봤네. 자네야말로 진짜 복덩이일세. 이웃집 할멈은 칠성의 등을 두드려주며 미안해했습니다. 칠성은 구슬을 들어 올리며 이 보물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기쁜 날, 다 함께 배불리 먹고 즐겁게 웃으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와 함께 부엌으로 들어가 가마솥에 물을 붓고 구슬로 불려낸 쌀을 아낌없이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구수한 밥냄새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입가에는 군침이 돌았습니다. 집집마다 돌아가며 김치며 나물이며 반찬들을 가져오기 시작했고 칠성내 마당은 순식간에 마을 잔치집으로 변모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깔리고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밥, 쌀밥이 산처럼 쌓인 밥상들이 차려졌습니다. 평생 보리밥이나 죽으로 끼니를 때우던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쌀밥은 그 어떤 보약보다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칠성은 밥주걱을 들고 다니며 사람들의 밥그릇이 비지 않도록 계속 퍼주었고 누렁이는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꼬리를 흔들고 재롱을 피워 잔치 분위기를 돋우었습니다. 아이들은 누렁이의 황금털을 만져보며 신기해했고 어른들은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칠성의 덕을 칭송했습니다. 촌장 어른도 상석에 앉아 칠성이 올린 밥 한 그릇을 맛있게 비우고는 허허,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 먹어보는구려. 자네의 착한 마음씨가 쌀알 하나하나에 배어있는 듯 하오라며 껄껄 웃었습니다. 칠성은 촌장의 칭찬에 몸둘 바를 몰라하며 그저 어머니와 함께 부지런히 음식을 나르고 부족한 것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밤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칠성내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흥겨운 노랫가락은 달빛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덕배의 탐욕으로 얼룩졌던 마을의 공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 훈훈한 정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잔치는 밤이 깊도록 이어졌고 사람들은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한 행복감을 만끽하며 서로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그동안 가난 때문에 찌푸렸던 이웃들의 얼굴이 활짝 펴진 것을 보며 칠성은 비로소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루 끝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모든 기적을 가져다준 누렁이에게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누렁이는 배불리 먹고 나른해졌는지 칠성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코를 골며 잠이 들었고 칠성은 그런 누렁이의 등을 토닥이며 평온한 밤의 정취를 즐겼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칠성에게 다가와 술 한 잔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칠성아, 자네가 그 병든 개를 데려왔을 때 우리는 모두 자네가 미쳤다고 했지. 하지만 오늘 보니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깨달았네. 자네는 껍데기가 아닌 생명의 귀함을 알아보는 참된 눈을 가졌던 게야. 노인의 진심 어린 말에 칠성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것은 칠성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인정의 말이었고 자신이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새 마당의 모닥불은 사그라들고 숨만 붉게 남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펴진 따뜻한 불씨는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배부르게 먹은 아이들은 엄마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어른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정리하며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돌아가는 사람들의 손에는 칠성이 쥐어준 쌀자루가 하나씩 들려 있었고 그들은 칠성아, 고맙다, 잘 먹었다, 복 받을 겨 라는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칠성과 어머니는 대문 앞까지 나가 배웅을 하며 허리가 굽도록 인사를 했고 마을 골목길은 사람들의 행복한 발자국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돌아가고 다시 고요해진 마당. 칠성은 흩어진 멍석과 그릇들을 정리하며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덕배의 위협에 떨며 불안해했지만 이제는 누구도 부럽지 않은 풍요와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칠성아,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 쉬자꾸나. 오늘 정말 고생 많았다. 우리 누렁이도 피곤할 텐데 푹 재워야지 라고 말씀하시며 칠성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칠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누렁이를 깨워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따뜻하게 데워진 아랫목에 세 식구가 나란히 누웠습니다. 방 안에는 구슬이 은은한 빛을 내며 취침등처럼 켜져 있었고 그 빛은 잠든 어머니의 편안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누렁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앞으로 펼쳐질 날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제 쌀 걱정, 쾌감 걱정은 없겠지만 이 보물을 어떻게 써야 올바른 일인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라는 말의 뜻은 다 이루어진 것 같았지만 어쩌면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지켜야 할 것도 많아지고 유혹도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칠성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옆에는 지혜로운 어머니가 계시고 든든한 수호신 누렁이가 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속에 변치 않는 선한 심지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를 자장가 삼아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도 누렁이는 황금빛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고 있었고 칠성은 그 등에 타고 온 세상을 돌며 배고픈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행복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칠성네 집 지붕 위로는 상서로운 기운이 감돌며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칠성네 집 앞에는 어제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덕배의 사주를 받아 칠성을 괴롭혔던 건달들이 빗자루를 들고 와 마당을 쓸고 있었고 칠성을 욕했던 안악들은 제철 과일과 귀한 반찬들을 머리에 이고 와서 문 앞에 살며시 놓고 갔습니다. 칠성은 문을 열고 나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이내 빙그레 웃으며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칠성을 바보가 아닌 현자로 대우했고 칠성의 집은 마을의 사랑방이자 구심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촌장 어른을 찾아가 의논한 끝에 구슬에서 나오는 쌀을 마을의 공동 창고에 저장하여 흉년이 들거나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마을 사람들을 다시 한번 감동시켰고 칠성의 명성은 이웃 마을, 더 나아가 고을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욕심쟁이 덕배는 소문이 무서워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끙끙 앓아누웠다는 통쾌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권선징악의 이치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세상이 칠성의 작은 초가집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칠성의 선행과 누렁이의 신비한 능력에 대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한양 도성까지 전해졌고 급기야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그 신비한 구슬과 황금계를 직접 보고 싶어 하셨고 칠성에게 입궁하라는 어명을 내리게 됩니다. 과연 칠성은 궁궐에 가서도 자신의 소박한 마음을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누렁이는 화려한 궁궐에서도 칠성의 곁을 지킬 수 있을지 새로운 이야기가 칠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이고 지금 당장은 칠성과 어머니 그리고 누렁이가 누리는 이 평화가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란스러웠던 잔치가 끝나고 마을에는 다시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지만 그 공기는 예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칠성네 집 마당에서 벌어졌던 기적 같은 일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고 겨울바람이 아무리 매섭게 불어도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봄볕이 든 것만 같았습니다. 칠성은 벼락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쇠죽을 끓이며 부지런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전에는 생계를 위해 억지로 해야 했던 고된 노동이 이제는 삶을 가꾸는 즐거운 일과가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칠성의 어머니 또한 아들의 효심과 이웃들의 정 덕분에 나날이 건강을 되찾아 지팡이 없이도 마실을 다닐 만큼 정정해지셨습니다. 칠성은 구슬에서 나오는 쌀을 자신의 곳간에만 쌓아두지 않고 마을 회관 옆에 큰 뒤주를 만들어 나눔의 쌀독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배가 고프면 눈치 보지 않고 쌀을 퍼갈 수 있게 하였고 형편이 풀리면 다시 채워놓도록 하여 자존심을 지켜주는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혹시나 욕심 많은 누군가가 쌀을 몽땅 가져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쌀독은 언제나 적당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칠성의 선한 영향력이 마을 사람들의 양심을 깨웠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가 모두가 서로를 돌보는 아름다운 풍습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가 칠성의 집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마을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지난번 덕배의 소동 때 칠성의 명성이 한양까지 퍼졌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인데 사람들은 혹시나 나라에서 구슬을 빼앗아가거나 칠성을 잡아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며 칠성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어귀에 당도한 관리의 행렬은 칠성을 잡으러 온 포졸들이 아니라 임금님의 하사품을 싣고 온 사절단이었습니다. 관리는 칠성에게 임금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난한 중에도 병든 생명을 귀하게 여겨 거두고 하늘이 내린 복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이웃과 나누었으니 그 덕행이 갸륵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칠성에게 의로운 이웃이라는 뜻의 친필 현판과 비단 그리고 농사지을 땅 문서를 상으로 내리셨습니다. 칠성은 땅에 엎드려 감읍하며 이 모든 영광은 제가 잘난 것이 아니라 저 말 못하는 짐승이 주인을 믿고 따라준 덕분이며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공을 돌렸습니다. 관리는 칠성의 곁에 얌전히 앉아있는 황금 개 누렁이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누렁이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수호신이라도 되는 양 위엄 있는 자태로 관리를 응시했습니다. 관리는 돌아가는 길에 내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저토록 맑은 눈을 가진 사람과 짐승은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경사스러운 소식은 두문불출하고 있던 덕배의 귀에도 들어갔는데 덕배는 이제 더 이상 질투나 욕심을 부릴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옹졸함과 칠성의 대범함이 하늘과 땅 차이임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밤마다 부끄러움에 이불을 걷어차며 참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덕배는 하인을 시켜 자신의 곳간에서 가장 좋은 곶감과 약재를 칠성에게 보내며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서찰을 전했습니다. 칠성은 덕배가 보낸 선물을 기꺼이 받으며 이웃끼리 묵은 감정은 털어버리고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라는 답장을 보내어 덕배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칠성은 임금님께 하사받은 땅을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소작을 주어 농사를 짓게 하고 소작료를 아주 적게 받아 사실상 마을 전체의 공동 경작지처럼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땅이 없어 남의 집일을 해주며 근근히 살아가던 소작농들도 제 밥벌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마을에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봄이 오면 다 함께 씨앗을 뿌리고 가을이 오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잔치를 벌이는 풍경이 연례 행사가 되었습니다. 칠성이 사는 마을은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장수마을로 소문이 나서 타지에서 이사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칠성도 혼기가 꽉 찬 나이가 되었는데 칠성의 인품과 재력을 흠모하여 여기저기서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개중에는 지체 높은 양반 가문의 규수도 있었고 부유한 상인의 딸도 있었지만 칠성은 거칠애나 집안 배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전 자신이 가난했을 때 나무를 팔러 가면 항상 따뜻한 국밥 국물을 더 얹어주던 주막집 딸 순이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칠성이 벼락부자가 된 후로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었는데 칠성이 먼저 청혼을 하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칠성과 순이의 혼례식은 마을 전체의 축제로 치러졌습니다. 촌장 어른이 주례를 서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하객이 되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누렁이도 목에 붉은 리본을 달고 신랑 입장 행렬의 맨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길을 안내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늠름하고 귀여운지
하객들의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우리 집에 복덩이가 또 하나 들어왔구나 하시며 기뻐하셨고, 칠성은 평생의 반려자를 맞이하여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후 칠성은 낡았던 초가집을 허물고 번듯한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너무 크고 화려하게 지어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담장은 낮게 하여 이웃과 소통할 수 있게 하고, 사랑채는 항상 개방하여 지나가는 과객들이 쉬어갈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누렁이에게도 따뜻하고 널찍한 계집을 지어주었는데, 누렁이는 계집보다는 칠성의 안방 아랫목이나 대청마루에서 낮잠 자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칠성은 그런 누렁이를 나무라지 않고 겨울이면 함께 이불을 덮고 자며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칠성의 집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누렁이는 어느새 늑수그레한 노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렁이의 털은 여전히 황금빛으로 빛났고 눈빛은 예전보다 더욱 깊고 인자해졌습니다. 칠성의 아이들은 누렁이의 등 위에 올라타거나 귀를 잡아당기며 장난을 쳤지만, 누렁이는 귀찮아하는 기색 없이 묵묵히 아이들의 놀이 상대가 되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렁이를 황금 할배라고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고, 아이들에게는 저 개가 우리 마을을 살린 영물이다 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칠성은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아랫목에 둘러앉아 고구마를 쪄먹으며 예지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고, 방 안에는 화로의 온기가 감돌아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칠성의 어머니는 증손자의 재롱을 보며 한박 웃음을 지으셨고, 순이는 남편의 옷을 기우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문득 벽에 걸린 낡은 지게를 바라보며 병든 개를 안고 떨며 집으로 돌아오던 그날 밤을 회상했습니다. 그때 내가 만약 그 장사꾼을 그냥 지나쳤더라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겠지. 칠성의 혼잣말에 누렁이가 고개를 들어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은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맙다, 누렁아. 네가 우리에게 와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속삭였습니다. 누렁이는 칠성의 손길을 느끼며 기분 좋은 듯 눈을 지그시 감고 꼬리를 탁탁 바닥에 쳤습니다. 구슬은 이제 예전처럼 강렬한 빛을 뿜어내지는 않았지만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방 안을 감싸며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상에 하찮은 생명은 없다.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해서 그 가치까지 없는 것은 아니란다. 진심을 다해 베풀면 언젠가는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누렁이의 등을 베고 누워 옛날 이야기를 더 해달라고 졸았습니다. 칠성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부드러웠으며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의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모든 불빛이 하나둘씩 꺼지고 오직 칠성네 사랑채 불빛만이 은은하게 새어나와 눈 덮인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잦아든 고요한 밤, 가끔씩 들리는 댄잎 스치는 소리와 화로에서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가 정겨운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누렁이도 깊은 잠에 빠져 꿈을 꾸는지 다리를 움찔거렸고, 칠성은 잠든 가족들의 이불을 덮어주며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 훗날까지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며 욕심을 버리고 선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칠성이 살던 집터는 지금도 복을 부르는 명당이라 불리며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압니까?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길가에 혹은 비를 맞고 떨고 있는 작은 생명 속에 칠성의 누렁이처럼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도 황금빛 누렁이가 찾아와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언젠가 밤하늘의 별처럼 혹은 칠성의 구슬처럼 환하게 빛나 당신의 삶을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칠성내 따뜻한 아랫목처럼 포근한 이불 속에서 편안한 잠을 청하십시오. 바람이 찹니다. 이불 꼭 덮고 주무십시오. 밤은 깊었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칠성과 누렁이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소식과 함께 저도 이제 물러가려 합니다. 산골 마을에 내리던 하얀 눈처럼 당신의 마음에도 평화가 소복이 쌓이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더욱 밝고 희망찬 해가 떠오르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